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2028년까지 7억 원 스탠다드 차트드 파격 전망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트드 은행의 디지털 자산 조사 책임자인 제프리 캔드릭은 이 트럼프의 발표가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미친 영향에 주목을 했는데요. 시장은 하락 시에 매수하고 상승 시에 매도하는 전략에서 하락 시에는 매수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캔드릭은 이제 비트코인이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요소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 전통적인 금융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주요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말까지 20만 달러, 2026년 말까지 30만, 그리고 2027년 말에 40만, 그리고 2028년 말에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달러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너무 계단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울러 캔드릭은 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준비금 구상이 미국 각 주의 비트코인 준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암호화폐 준비금 발표로 인해서 극단적인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하면서 이는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그 비트코인 준비금이 이제 비축이 된다면 미국의 이제 각 주별로도 비트코인 준비 프로그램 개발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아울러 업계 제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안정성이 향상되고 이 바이비트에서 발생한 15억 달러의 해킹 사건 같은 부정적인 뉴스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 의한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하고 미국에서의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시장의 변동성은 감소하고 이것이 중기적인 상승 잠재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하고 이제 투자가 늘어나면 실제적으로 이 시장의 변동성들은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이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안정적 성장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 조정세가 크게 흔들림이 나왔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 조정세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조정 폭이 예전에는 뭐 40%, 50%, 뭐 60%에서 70%까지도 이 상승장에서도 그런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급격한 하락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들이 자주 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3월 말부터 오른다. 2026년까지 정점이라는 기사고요. 골드만삭스 거시경제 전문가로 리얼비전 최고 경영자 라울 팔은 암호화폐 강세장을 바나나존이라는 독자적인 용어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바나나존이 도래하고 있지만 현재는 1차 조정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존이라는 것은 2017년에도 보였다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암호화폐 가격은 조정기를 거친 후 오는 3월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4월에서 6월에는 가격면에서 큰 폭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이후 다시 조정기에 돌입해서 이후에는 최종 가격의 정점을 향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라울팔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의 시세 사이클은 경기 선행지표의 하나인 이 ISM 제조업 지수와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ISM이라는 건 이제 기업의 구매 담당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 금융시장이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ISM의 값이 50 이상일 경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호경기임을 나타낸다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라울팔은 만약에 ISM이 56에서 65 사이로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M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60까지 상승할 경우 비트코인은 30만 달러, 약 4억 3,8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라울팔은 지금 이제 ISM 제조업 지수를 좀 눈여겨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3월 상승 전망 강세장 신호 지속이라는 기사입니다. 익명 투자 경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댄 크립토는 비트코인이 조정 이후 강력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8만 달러에서 거래되면서 시장에 대기하던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15만 달러 목표는 자주 논의되어 왔으며 이는 현재 가격 대비 약 100% 상승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댄크립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5만 달러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네요. 또한 최근 시장 조정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개선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잔산 가격이 20% 할인된 상태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추가 매수와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라는 거, 결국에는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만큼 얼마만큼 이제 큰 보상이 있느냐인 건데, 지금 이제 자산 가격이 고점에서 20% 이상 이제 하락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위쪽에서 보상될 가능성들이 더 많다라고 지금 보는 관점이고요. 3월 비트코인에게 유일한 달, 시장 분석가 마일스 도이처도 이 3월이 비트코인의 유리한 달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3월에 평균 13.12%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는 10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절적 요인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11월 달 아마 그때쯤에 상승이 크게 나오긴 했었죠, 작년에.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월마다 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예측하는 건데, 과거의 통계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참고적으로만 보시기 바라고요. 자, 비트코인 3월 상승 전망. 여기도 똑같이 또 3월 상승 전망이 있어요. 강세장 신호 지속. 죄송합니다. 다음 기사였네요. 자, 블랙록 CEO 레리 핑크 2025년 큰 하락 시 매수 기회라는 기사입니다. 블랙록의 체육경제 레리 핑크는 2025년에 시장이 큰 하락을 겪을 경우 이를 매수 기회로 삼으라라고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이제 1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요. 비트코인 ETF도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많죠. 핑크는 올해 이 시장이 관세 관련 긴장으로 인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러나 그는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이 이끄는 큰 경제적 호황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향후 몇 년간 미국 주식시장을 더욱 상승시킬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산시장이 하락할 경우에 투자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멕시코 억만장자 리카르도 살리나스 자산 70% 비트코인에 투자라는 기사고요. 멕시코의 통신 및 소매형 거물인 리카르도 살리나스가 자신의 유동자산 중 70%를 비트코인 관련 투자에 할당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약 58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4천억 원에
상당할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살리나스는 최근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살리나스가 이제 내가 직접 관리하는 개인 포트폴리오에서는 사실상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0%는 비트코인 관련 투자이고 나머지 30%는 금과 금 채굴업체에 투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한 장도 없고 내 회사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2020년 그의 비트코인 보유 비율이 10%였던 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지금 5년 만에 지금 60%가 이제 더 늘어난 거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거고 당시 비트코인이 2, 3월 사이에 약 60% 하락해서 3,850달러였다고 해요. 그때 60% 하락했는데 3,850달러. 근데 지금 88,000달러.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이러니까 투자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마 리카르도 살리나스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자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이 가장 최강이어서 그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면서 지금 여기에 70%나 투자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살리나스는 비트코인은 현대의 금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동성과 가치 하락 방지 특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는 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 현지 통화에 대한 대안으로 이 가치를 이제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정부의 재산 몰수도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몰수당할 수가 있나 봐요. 그런 곳은.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좀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은 그런 재산을 이제 따로 보관을 할 수 있지만 그 물질적인 부분이 너무 이제 크고 이걸 보관하는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편리한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매입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 매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현재 6101.18BTC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엘살바도르는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었고 이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에 산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고 대부분의 비트코인 사용자가 우리를 버렸을 때 멈추지 않았다면 지금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죠. 과거에 비트코인을 샀을 때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받았었고 배척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때는 멈추지 않았었고 앞으로도 비트코인 매수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이제 각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인 샘스모도 엘살바도르가 AF와의 협정에 따라 몇 달 안에 비트코인 매입을 멈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엘살바도르 나이브 대통령은 그냥 비트코인 사겠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굉장한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IMF에서 이제 권고하는 것들이 뭐 그 나라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자, 비트코인 하락 원인, 이 펀더멘털 아닌 시장 사이클 톱니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2025년 초부터 경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의 이제 새로운 무역 관세와 거시 경제적 변화 속에서 투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파운드 스트레스의 이제 톱니는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5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은 단독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신규 무역 관세를 공식 발표하면서 금융시장 자체가 요동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이제 95,000달러에서 83,000달러까지 10%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반면에 이제 금은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0% 하락한 반면에 금은 같은 기간 10% 상승을 했다는 건데, 이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안 봤어요. 실제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는 시야는 아닙니다. 원래 위험자산으로 봤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가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매도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그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보통 이제 주식 시장과 같이 연동돼서 나스닥과 보통 같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 같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텀 내는 비트코인의 이번 조정을 자연스러운 시장 조기의 일부로 보고 있고, 그는 현재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단계에 있으며 이번 주 후반부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를 이 주요 변수로 꼽으며 이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텀리는 향후 발표될 고용지표가 기대 이하로 나올 경우 단기적인 패닉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쁜 경제지표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지표가 나빠지면 이 금리를 인하해서 고용을 올리기 위해서 더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유리할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최고가 대비 25% 하락,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라는 기사고요.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25% 급락을 했는데 투자자들은 이를 매수 기회로 볼지 추가 하락의 신호로 볼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많이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진짜 매수 기회일까? 아니면 추가 하락을 더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드실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왔는데 2016년과 2018년 사이에도 이 38% 이상의 하락을 6차례나 겪었다는 거죠. 결국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했었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여러 차례 77% 이상의 하락을 경험했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출된 최근 13F 보고서에 따르면 1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들은 지난 분기 동안 비트코인 투자 규모를 3배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387억 달러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장기적인 상승 전망을 유지했고, 투자회사 번스타인도 2025년 비트코인 목표가를 20만 달러로 유지하면서 현재 가가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머트리플은 이제 비트코인이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는 자산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할수록 큰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조정 후에도 새로운 상승장이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나스닥 약세 패턴 더블톱 형성, 비트코인 200일 SMA 붕괴 위험 시사라는 기사고요. 나스닥 지수가 이제 더블톱 패턴을 형성한 것이 비트코인의 잠재적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과 이제 비트코인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이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간주가 되고 있는데, 자산 가격이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향후 큰 폭의 추가 하락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고점에서 더블톱을 형성했고,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더블톱을 찍었습니다. 위쪽에 고점을 2번 찍고 내려간 패턴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지지를 받느냐 이 부분에 와 있는데,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을 깼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완성된 단계라고는 볼 수 없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완전히 방향을 위쪽으로 트느냐, 아니면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74,000달러 선까지도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리플 회장 크리스 라슨 70억 달러 상당 XRP 보유 논란 미 전략적 비축 영향이라는 기사인데요. 온체인 분석가 측 XBT가 이 리플 회장 이 크리스 라슨과 관련된 70억 달러 상당의 XRP 보유 내역을 공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와 함께 XRP를 국가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 자산으로 포함한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적인 코인들을 개인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코인들을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걸 사들이는 건 개인의 이제 부를 축적시키고 늘려주는 형태가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XRP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리플 회장이 이 부가 엄청나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사들여주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많이 비난을 또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뭐 리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코인들도 비슷한데, 실제적으로 리플이 이제 좀 중앙화가 많이 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죠. 그리고 관세 부과로 긴장 고조, 단기 반등 어려운 환경이라는 기사입니다. 관세 우려로 이제 자동차 업종도 타격을 많이 받았고, 월가에서도 이번 매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 이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거죠, 지금 현재. 그냥 관세를 너무 이제 크게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리플 CEO와 스트래티지 의장,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초청받아라는 기사고요. 리플 CEO 이 브래드 게링하우스와 이 스트래티지 의장 마이클 세일러가 3월 7일 열리는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석스가 이 산업 리더와 정책 기반자들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를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이번 행사에 초점을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창업자, CEO,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워킹그룹과 만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정책과 규제 프레임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XRP나 솔라나, 카르다노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략 비축 계획이 워킹그룹에서 검토되고 있다를 지금 밝히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이 아마 다 참석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는지도 주요적으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